전국 모든 열차의 운행과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국토크가 대한민국 철도 교통의 중심 코레일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왔습니다. 코레일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대한민국 철도의 모든 것에 대해 국토크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동아일보 변정국 기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녹색 교통이죠. 바로 철도인데요. 철도는 여러분들이 모두들 다 한 번씩은 타보셨겠지만 철도에 얽혀있는 재미난 이야기와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궁금증 풀어주실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님 그리고 배아란 관제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정책관님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도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임종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철도 안전이면 우리나라의 전체 움직이는 철도 차량, 네. 그다음에 그 움직이게끔 밑바탕을 하고 있는 철도 시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철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철도 R&D 사업까지 총괄해서 맡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관님이 국토부 대표적 입담꾼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를 돕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배아란 관제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레일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 배아란입니다. 저는 이제 철도업계에도 관제사가 있는지는 잘 몰랐었는데 어떤 역할이신가요? 열차 운행을 감시하고 제어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저희가 복구 등을 지시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센터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이곳은 네네. 코레일 철도교통관제센터고요. 네네. 여기서는 열차 운행을 감시 또는 제어하는 업무를 하는 약 380여 명의 관제사분들이 계시고 또 열차에 공급되는 전기 전력을 통제하는 스카다 시스템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신호통신을 제어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죠. 벙커 같은 느낌인데. 예,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네. 이런 데 와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국토크를 빛내주신 빠질 수 없는 국민 패널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국민 패널로 참여하게 된 김광인이라고 하고요. 유튜브 채널 레일리즘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철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철도 덕후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채널일 텐데 콘텐츠랑 내용이랑 편집 이런 게 뭐 레벨이 다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 패널로 참여하게 된 이진아입니다. 저는 이제 열차로 네. 이용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직업상 제가 이 열차를 타고 그리고 출강을 하는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아무래도 기차를 이용할 일이 많다 보니까 오늘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서 국민 패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책관님, 네. 우리 가장 무서운 게요. 저도 이제 기자지만 찐 고객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도를 너무 많이 타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아마 당황하는 질문들이 많을 수도 있겠는데 예.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그만큼 타고 다녀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기차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구호 한번 외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뿡뿡! 뿡뿡! 다시 한번 뿡뿡! 뿡뿡! 자, 이제 본격적인 철도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또 제가 오늘 회심의 코너 하나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철도 상식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돌발 퀴즈 몇 개 준비했는데요.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큰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들 엄청 막 긴장해 계시는데, 자, 우리나라 철도 폭이 몇 센치일까요? 정확히 수치는 땡! 자, 네. 몇 센치일까요? 140? 140. 정답은 몇 센치입니까? 센치로 143.5cm고 철도는 영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철도가 없을 때 영국에서는 말을 이용한 마차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그런 말 두 마리가 끌면서 그 말의 엉덩이 두 마리 엉덩이의 넓이가 나중에 이제 그 마차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마차길만큼 이제 증기기관차의 그 차 바퀴 간의 간격이 된 거고 말 엉덩이 두 개 합친 게 1435였나 보네. 그렇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일 밑에 깔려 있는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자갈이죠. 아, 정답. 큰 박수 맞췄나요? 보내드립니다. 네. 왜 자갈이 깔려 있는 게 사실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제일 중요한 거는 하중을 좀 노반에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차가 달리다 보면 진동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 진동을 좀 흡수하게끔 하기 위해서 밑에 이제 자갈을 깔은 거예요. 네. 레일 밑에는 침묵이 있고 침묵 밑에는 자갈이 자갈이 있고 있고, 네. 요까지를 도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전체를. 근데 그 자갈로 만들어진 건 자갈 도상. 자갈도상. 예, 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거는 콘크리트 도상. 사실 열차 탈 때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문화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티켓 검사를 안 해요. 저렇게 탈 때마다 이게 악마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야, 티켓 검사 안 하는데 그냥 타도 되는 거 아니니? 자, 우리 티켓 검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혹시 승무원분들 네. 뭐 들고 다니시던데 네네. 그걸로 보는 거 아닐까요? 정답입니까? 네, 정답입니다. 큰 박수. 열차 승무원이 차내에서 휴대용 단말기를 들고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전체 좌석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할인 대상자나 네네네네. 아니면 지정 좌석이 아닌 곳에 앉아 계시는 승객분들만 승차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뭐가 좌석이 아닌데 계시면은 네. 자, 그러면 네. 티켓을 안 들고 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가금이 부가금입니까, 정답은? 예. 얼마나? 맞습니다. 최소 50%의 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아, 네. 제가 또 좋아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거. 철도 차량 그 한 대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5억? 5억. 좀 더 얹어서 7억? 7억. 네. 정책님 정답은? 다 틀렸는데요. 근처에도 못 갔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자동차 람보르기니보다도 더 비싸요. KTX 차량 한 량은 40억. 오. 40억 정도 가고요. 세마오로 같은 거 요런 게 한 량이 한 20억. 그다음에 이런 수도권에 돌아다니는 전기동차 이런 게 한 15억 정도. 아. 그다음에 조금 이제 무궁화 요런 열차는 한 5억 정도 합니다. 그건 좀 싸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싼 거는 뭐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이제 화물차 요런 차량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합니다. 아, 원래 이제 이 궁금증 질문을 하다가는 끝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계속 하시죠. 본격적인 이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토크의 테마는 철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입니다. 우리 국토크가 국민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와 노선은 무엇이었나요? 예, 우리나라 철도는 가보개혁 당시 1894년 6월 28일 날 고무화물이라는 그 정부 관청이 생기고 관청이 생긴 6월 28일이 현재 철도의 날로 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최초의 철도는 우리가 경인선이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네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고요. 그거보다 한 5개월 전에 사실은 또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가는 경전철, 지금 노면전차라는 것을 더 먼저 개통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연장은 33.4km입니다. 그 당시 독립신문에 게재된 네네네. 내용을 보면은 1시간 40분 정도 걸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정차 시간을 이제 우리가 표정 속도로 얘기한다면 한 시간당 20km 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시간까지 다 더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계산해 그래서 보면 KTX로 얘기하면 그 시간이면 지금 서울에서 대구 정도까지 가는 시간이죠. 그렇죠. 이제 1시간 40분 정도면 제가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최초의 기관사는 누구인가요? 경인선이 최초로 개통되었을 때는 한국인 기관사는 없었고요. 1919년에 경성철도학교에 운전과가 신설되면서 1922년에 이학래 기관사님이 최초의 한국인 기관사님이십니다. 현재는 약 4,500여 명의 기관사분들이 전국에서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앞선 선배들이 이렇게 다 길을 닦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예, 편안하게 그렇죠. 철도를 탈 수 있는 게 아닌가.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감사하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크 두 번째 테마 철도의 오늘입니다. 기자가 참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긴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쭐게요. 우리나라 철도 기수는 세계 몇 위 정도 됩니까?
2004년도에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게 됐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네 번째로 우리가 그 이어서 자체 기술로 KTX 산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KTX 산천 같은 경우는 거의 90% 정도의 국산화를 이루었어요.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아까 뭐 국가 R&D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그 차량을 만들기 위한 그 주요 장비나 부품,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기술 기준을 향상시켜 왔고, 일례로 그 결과에 우리가 이제 프랑스에서 고속철도 기술을 갖고 왔는데, 그렇죠. 네. 2019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사전 제작형 급속계량 궤도 기술을 이게 다시 얘기하면 열차 운행과 궤도 교체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가면서 바꾼다. 그래서 고속 열차에도 적용하기 위한 이 기술 협력을 프랑스에서 요청을 해온 겁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그 좀 단기간에 고속철도 수입국에서 고속철도 원천 기술 보유국으로 이제 발전하는 등 철도 산업 수준의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이퍼튜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이퍼튜브. 예, 이건 아마 기차 계열 쪽에서는 지금 최신의 열차인데 네네네. 아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아진. 예, 열차를 그 터널 속에 집어넣고 우리가 총으로 총알을 쏘듯이 쏘면은 네네. 그게 거의 이제 비행기 속도와 맞먹는 속도로 가는 거니까 시간당 한 1000km 내외 정도로 지금 가는 걸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이 우리도 지금 개발을 하려고 R&D도 하고 있고 이를 실용하기 위해서 이제 핵심 기술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뿡뿡도 아니고 뿡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머지않아 뭐 부산까지 눈을 깜빡하면 이제 도착하는 날도 머지않았겠네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보지 않을까 뭐 와닿았습니다. 엄청 와닿았습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되길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도 기술이 이렇게 뭐 발전하면 할수록 이게 일자리도 늘어나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패널 여러분께서 이 질문 꼭 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이제 바톤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그 기관사도 나왔었고 우리 지금 관제사님도 계신데 언뜻 봐도 철도에는 되게 직군이 되게 다양해 보이거든요. 그 철도 관련된 직업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철도 관련 직업군은 크게 영무원, 관제사, 기관사, 시설관리원, 촬영관리원, 네. 전기원, 건축원 등이 있습니다. 영무원들은 아시다시피 역에서 매표 또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네. 관제사는 말씀 아까 드렸듯이 열차 운행을 제어하고 감시하고 이제 사고 복구 등을 하는 업무를 하고요. 예, 기관사는 열차를 직접 운행을 하면서 화물이나 그 여객을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지 보수 측면에서 차량관리원, 시설관리원, 전기원, 건축원 등이 있습니다. 관제사로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시다면 이런 것도 재밌죠. 네, 뒷이야기. 한번 말씀해 주실 네. 수 있어요. 네. 각 열차마다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여객 열차가 가장 빠르고 화물 열차가 가장 느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객 열차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화물 열차를 운행시키는 때 그게 이제 관제사 기술입니다. 기술. 그렇습니까? 네, 그게 잘 운행됐을 때 제 기분이 좋고. 야, 이런 네. 것도 전혀 의미가 일반인은 있죠. 모르는 거잖아요. 네, 네. 화물 잘 넣으면은 왜 포상 같은 건 안 나옵니까? 업무라서 포상 넣습니다. 솔직히 포상 좀 어떻게? 그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건 업무에 관련되기 때문에 포상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열차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관제센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요. 네네. 열차 탈선이나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는 일단 그 지점으로 오고 있는 상행, 하행 열차를 그렇죠. 네. 모두 정체를 시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조치고요.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고 수습 및 복구를 네네. 도와줄 수 있는 기관에 연락을 해서 네네. 수습 복구 대응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철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빠르다, 뭐 정확하다 이런 인식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안전하다는 인식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이 안전한 철도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모든 역에 대해서는 하루에
그 전체를 2회 이상 이제 방역을 하게 돼 있고 그 역사를 출입하는 여객의 동선 체계를 좀 구분을 해서 고객 간에 좀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열차 내에도 하루에 4번씩 이제 방역을 네. 합니다. 그리고 열차가 운행 중에도 한 3분 30초마다 기계적으로 내부에 순환기를 돌리는데 그냥 3분 30초마다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열차가 굉장히 쾌적함을 좀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우리 철도 방역 체계가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뭐 세계은행이라든가 네네. 국제 그 철도기구나 협력기구 이런 쪽에서도 우리 지금 방역 체계를 우수 사례로 이제 소개도 될 만큼 우리 철도 방역 체계를 좀 잘 하고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 기술을 우리 철도에 이제 그 반영을 해서 그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철도 차량이나 철도 시설 측면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활용해서 미리 문제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철도 차량 이력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쪽에는 철도 시력 이력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노후된 차량이라든가 노후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기에 교체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거죠. 올해까지는 모든 객차내에 그 CCTV를 좀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보다 그 지하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22년도에 지금 지원할 예산이 한 227억 원은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철도와 노선은 무엇인가요? 그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는 이제 일반 철도로 얘기를 하고 고속 철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KTX와 SRT를 이제 고속 철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도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데는 이제 도시 철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도시보다 좀 더 연관해서 이제 우리 말하면 수도권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근접해서 2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에서 운행되는 열차를 광역철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최대 속도가 시속 320km급 신형 고속열차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네네네네. 이 열차의 이름은 EMU 320이라고 부르고요. 이 열차의 특징은 그 엔진이 앞에 몰려 있던 거를 각 차량으로 분산을 해서 네네네. 엔진을 만드니까 가감속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 승객도 더 많이 탈 수 있어요. 지금 승객들보다. 이게 이르면은 아마 2024년 정도에 아마 운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지금 뭐 서민의 발이라고 하는 이제 무궁화호가 있잖아요. 이 무궁화호가 좀 많이 낡아 있어요. 이게 조만간 이제 퇴역 예정이라고 저희는 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무궁화호가 퇴역하고 나면 미래 무궁화호는 또 어떻게 변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신 무궁화호는 2029년까지 점차적으로 이제 없어질 것이고 그를 대용해서 이제 EMU 150km급 열차가 대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KTX 이음이라는 차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강릉선이나 지금 중앙선의 안동까지 그리고 최근에 개통한 부발에서 충주까지 이음이라는 이름으로 달리고 있고 EMU 이제 150 차량은 이음보다는 좀 속력은 떨어지지만 기존의 이제 무궁화 열차 대비 가감속이나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낮고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서 적합한 차량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이런 체계를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행에 목이 말라 계시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이제 여행이 모두 가능해지다면 기찻길이 참 예쁜 우리나라의 베스트 여행지 5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전국 네티즌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역으로 뽑은 화본역이 있고요. 화본요? 네. 이름도 예쁘죠. 네. 그리고 박하사탕 영화의 촬영지인 삼탄역, 그리고 시처럼 아름다운 역이라고 꼽히고 있는 능주역, 그리고 시골 마을의 정치를 담고 있는 청리역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급수탑이 있는 연산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역들은 가보시면은
지금 역세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안 탄다는 얘기지. 아. 조만간에 다 이제 철도 개량 사업에 의해서 많이 없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좀 기회가 되시면 많이 추억을 이제 남기시려면 지금은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사라진 게 아쉽긴 하지만 또 우리 또 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예. 네. 올해 개통 계획이 있는 철도가 있습니까? 지금 한 3개가 이제 예정되고 있는데 우리 수도권 4호선 노원에서 저기 경기도 남양주의 네네. 진접이라고 있습니다. 그 4호선의 연장이죠. 요게 이제 아마 3월 달에 지금 개통으로 예정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신분당선인데 현재 이게 수원 광교에서부터 강남역까지 그쵸. 네네. 가고 있는 선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신사까지 신사역까지 한강 바로 네네네네. 앞에까지 이제 연장 운행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제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제 도시철도 개념으로 이제 신림선이라는 게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까지 그 한 5월쯤에 이제 개통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 철도 노선이 선정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유관기관이나 이제 지자체에서 그 철도 사업을 이제 수요를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조사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신규 노선에 대한 어떤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고속 일반 광역철도 요 3가지는 국가가 이제 관장을 하는데 요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시철도는 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 걸 해서 이런 이제 신규 사업이 결정이 되면은 아까 이제 망으로 구성돼서 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비 타당성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이 예비 타당성은 우리가 기재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예비 타당성을 하게 되고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야지만 어쩌면 이제 철도가 시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기본 계획이라는 걸 하고요. 기본 계획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전반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지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고시를 하게 돼요. 국가나 도시철도에 갖고 있는 지자체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고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철도 철도 노선 역사 정말 어제와 오늘까지 지금 쉴 틈 없이 달려오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래서 철도의 내일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미래 하면 또 우리 미래 꿈나무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KTX도 타고 이제 지하철도 타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KTX 서울역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환승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철도랑 그렇죠. 네. 국민의 소원. 전철처럼 KTX와 전철이 환승될 수 있는 뭐 그런 계획도 혹시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체계라는 게 철도 중심의 환승을 고려한 체계로 교통체계가 기본적으로 잡혀져 있어요. 네. 교통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런 걸 만들어서 그에 따른 철도를 타기 위해서 연계할 수 있는 이제 대중교통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그 교통통합 플랫폼을 지금 우리들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KTX 타고 나서도 이제 환승입니다. 그렇죠. 되는 거네. 그렇죠. 앱을 이제 열면은 네. 지금 내가 가면 버스로 갈까, 지하철로 갈까, 택시를 탈까. 이게 이제 빠르게. 웹을 보면 시간이 어느 게 빠르고 지금 교통이 어디가 막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시스템 네네. 웹 쪽으로 다 이게 구축되면 이제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모든 영역에 스마트화가 또 대표적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럼 철도도 스마트 철도 이런 게 또 기본 계획에 다 있을 것 같은데. 오송이라고 하는 철도 네네. 시험 선로가 있는 그 오송 시험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그쪽에 지금 계획을 해서 제2관제 센터를 지금 만들 계획인데 그 관제 시스템에 여기에는 아직 없는 그 AI 기능이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서로 이원화 시켜서 운행을 하다가도 합쳐서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기술적인 것을 가미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된다면 그 열차 운행의 스케줄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최적화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스템으로 고도화된다고 볼 수 네.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차를 이제 안전하게 움직이게 하려면 교량, 터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런 시설물 검증을 우리도 이제 무인 로봇
또는 오. 드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일부 드론을 가지고 교량의 안전 점검이나 이런 건 좀 그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율 점검 시스템으로 갑니다. 한 가지 더 여기다 차량 분야도 말씀을 드린다면 차량을 설계하고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일반하고. 근데 거기에 가상현실, 그 VR이라는 네네네. 시스템을 해놓으면은 3차원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 VR을 통해서 미리 가상 설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접목해서 차량도 이제 만들 겁니다. 이걸 전부 말해서 뭐 스마트 뭐 철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어쨌든 그만큼 우리나라 철도는 굉장히 선진 기술을 맞습니다. 가고 네. 있다고 자부하셔도 됩니다. 그 요즘 기업마다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탄소 중립, 그다음에 ESG 경영이거든요. 혹시 철도에도 이런 게 좀 고려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철도는 승용차 대비 약 한 15% 정도에 불과한 그 탄소 배출량이 네네. 아주 친환경 교통 수단이면서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디젤 기관차, 네. 디젤 통차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있어요. 아까 무궁화가 없어지듯이 이제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과거에는 전철화가 안 된 노선을 다 전철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철화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약간 한 5,000km 정도 돼요.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가 네. 전체 뭐 다 합쳐가지고 그 중에 한 80% 정도는 이제 전철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수소 열차 개발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뭐지? 뭐죠? 혹시 트램 네네, 아닐까요? 트램이요. 아, 네, 트램. 트램이라는 네. 아니 트램 세대가 아니셔도 물론 저도 몰라가지고, 아니지만 네. 네. 그 트램과 기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기차는 전용 선로를 통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시대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그 도로 위에 부설된 노면 전차 같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네. 트램은 그런 개념으로 발전된 노면 전차 같은 것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도로 위에서 자동차와 함께 운행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승하차가 쉽고 이용하기엔 편리하지만 도로교통이 복잡한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트램은 언제쯤 탈 수 있을까요? 과거에 아마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서울 한복판에 특히 뭐 김두한 영화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보시면은 네. 거기 나오는 그 모든 차는 노면 전차입니다. 그래서 있었어요, 아주. 네. 우리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네. 저도 탔었어요. 그렇습니다. 120년 전에 이게 청량리에서 서대문 쪽으로 이게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말고도 도남동에서 아현동 가는 것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운영을 되다가 이제 뭐 기차가 생기고 네. 또 자동차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이제 6.25나 이런 것 거치고 하면서 아마 1968년도에 노면 전차가 이제 없어졌어요. 네, 도심교통난을 뭐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대기오염 문제 해결하는데 아주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또한 또 도시재생 이렇게 하는 그런 지역에는 이제 주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이제 트램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트램이 주목받고 있고 또 최초에 지금 할 만한 데라고 하는 데가 부산에 있는 5-6도선이 있어요. 그게 네네, 이제 맞아. 부산의 부경대 앞에서 시작을 해서 이기대 삼거리를 통해서 5-6도 네. 돌아와요 동백섬이 있는 5-6도까지 이제 가는 건데 1단계 구간을 아마 2024년 정도, 그러니까 2023년 말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철도화의 일환으로 트램까지 이렇게 좀 이어지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한 일이긴 한데 이 철도 산업이 무궁무진하게 이제 발전을 할 건데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래 철도의 어떤 청사진이나 계획이 있나요? 이 한반도가 통일을 하면 결국은 한반도가 철도로 연결이 되고 나아가서는 대륙으로 이제 철도를 이용해서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철도 산업은 이제 더욱 발전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 한반도는 이제 닫힌 영토라는 이런 그 개념에서
열린 영토의 개념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섬처럼 닫힌 과거의 어떤 그 공간이 아닌 그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린 미래의 공간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춘 철도 산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국제철도 연맹에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18년도에. 거기서 이제 여객과 화물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도 이제 우리가 운송이라고 하는 운송 협정에 이제 그 가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세계 철도 시장이라는 데 우리도 좀 나가야 되고 그 어떤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준비를 이제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R&D나 이런 것들을 더욱 우리가 치밀하고 꼭 이것이 이제 실용화될 수 있는 R&D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국가 입장에서 R&D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인벌브된 어떤 그 연구원이나 또는 이제 개인이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드리고 하는 부분들을 할 것이고요. 가장 그 큰 목적은 안전한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리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도에 어제, 오늘, 내일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새 종착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 패널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이야기를 전해드리기만 했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 또 재밌는 얘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그렇군요. 최초의 기관사 혹은 기차의 가격 그리고 트램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정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한 보따리 풀어주신 두 분 소감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관제사님 어떠셨어요? 관제센터나 관제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였고요. 국민이 안전하게 열차를 타실 수 있도록 모든 관제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알같이 우리 또 동료 챙기는 또 예. 정 작가님은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이야기를 좀 즐겁게 들어주셔서 더욱 좋았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은 오늘 제가 이제 철도 안전 정책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철도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그 안전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늘 이후부터 끝까지 열심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실수 없이 달려온 이야기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보통은 이제 뭐 인사를 하고 끝내지만 오늘은 철도와 관련된 노래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선착을 하면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린다 달린다 철마는 간다 뿡뿡. 우리 모두 국토크예요. 국토크예요.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 국토부 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국토부 홈페이지 온통광장과 유튜브 국토교통부 채널을 통해 질문해 주시고 새로운 주제에 대해 의견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